1453년 10월 10일 밤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 정적이 감돕니다. 수양대군이 멈춰섰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꽉 쥐어진 칼자루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칼날을 타고 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둠에 잠긴 궁궐을 응시합니다. 주변의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방금 전까지 그가 지나온 길 위로 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칼을 고쳐 쥐고 다시 발을 뜹니다. 근정전의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조정의 운명은 이미 그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향한 피의 서막입니다. 역사는 오늘 밤 그의 칼끝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김종서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 마당의 등불이 거센 바람에 일제히 꺼집니다. 김종서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수양대군의 손에 들린 철퇴가 허공을 가릅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비명은 짧게 끊깁니다. 수양대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음 방으로 향합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조정의 중신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망설임 없이 철퇴를 다시 휘두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저항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털어내며 차갑게 식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조정은 이제 그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수양대군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단종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을 하나씩 지목합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팔을 낚아챕니다. 충신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지만 수양대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궁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이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이제 단종의 집무실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어린 왕은 텅 빈 의자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육중한 발소리에 어깨를 움츠립니다. 수양대군이 집무실 문을 소리 없이 엽니다. 그는 천천히 단종에게 다가갑니다. 단종은 붓을 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앞에 멈춰 서서 내려다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눈앞에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종이가 탁자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안을 울립니다. 이제 단종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455년 집무실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앞에 서서 옥새를 가리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2번 두드립니다. 단종은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단종은 천천히 옥새암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옥새암의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가릅니다. 단종은 옥새를 들어 올립니다. 옥새의 무게에 그의 손목이 아래로 휘청입니다. 그는 옥새를 탁자 중앙으로 밀어냅니다. 수양대군이 옥새를 낚아채듯 거머찹니다. 그는 옥새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추어 봅니다. 단종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로 물러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이 앉아있던 의자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양대군은 옥새를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묵직한 타격음이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단종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이 왕좌의 권위를 확인하듯 차갑게 빛납니다. 권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고요한 밤, 비밀 회합이 열리던 방의 문이 거칠게 부서집니다.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논의하던 탁자 위로 횃불이 던져집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목을 짓누릅니다. 세조는 이 모든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사육신은 결박당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세조는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단호하게 내리칩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돌바닥을 울립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고 붉은 피가 흙바닥 위로 튀어오릅니다. 세조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한 명씩 차례로 목숨이 끊어집니다. 비명은 짧고 정적은 길게 이어집니다. 세조는 처형장 주변을 서성이며 남은 잔당이 있는지 샅샅이 살핍니다.
그는 반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 쉼없이 움직입니다. 궁궐 안팎의 모든 숨소리가 잦아듭니다. 이제 세조의 권력에 맞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로 씻어낸 왕자 위에서 그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영월의 유배지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단종은 좁은 방 안에서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만을 바라봅니다.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품에서 검은 칠이 된 사약 그릇을 꺼내 탁자 위에 놓습니다. 사약이 담긴 그릇 안에서 검은 액체가 일렁입니다. 단종은 그릇을 응시합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사약 그릇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사약 그릇의 차가운 표면이 그의 손끝에 닿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어 올립니다. 사약에 쓴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단종은 눈을 감고 단숨에 사약을 들이킵니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단종의 몸이 바닥으로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며 방 안에는 죽음의 정적이 찾아옵니다. 먼 곳에서 세조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세조는 집현전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학자들이 쌓아 올린 수만 권의 서책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종이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가 궁궐을 뒤덮습니다. 그는 경연을 멈추고 학자들을 흩어버립니다. 이제 조정에는 오직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료들만 남습니다. 세조는 직전법을 공포합니다. 관리들에게 지급되던 토지에서 백성들의 경작권이 박탈됩니다. 낫을 든 농부들이 텅 빈 들판에 서서 흙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쥐어질 곡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마을을 떠납니다. 궁궐 밖의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썰렁한 바람만 탭니다. 세조는 텅 빈 근정전의 옥좌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문 밖의 소란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통치 체제만을 견고히 쌓아 올립니다. 왕좌 주변으로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으나 백성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세조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살갗이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손톱으로 가려운 부위를 긁어대지만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방 안에는 약초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찰을 짓습니다. 원각사 대웅전의 거대한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웁니다.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는 불경을 외우며 손바닥을 합장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규모 불교 행사를 열어 수많은 승려가 연부를 외우게 해도 그의 귓가에는 죽은 이들의 환청이 맴돕니다. 그는 옥좌에 앉아 있을 때조차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낍니다. 차가운 벽을 짚고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화려한 사찰의 단청 아래서도 그의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악몽은 그를 옥죄어 옵니다. 속죄를 위해 쌓아올린 탑들은 그저 무거운 돌덩이일 뿐입니다. 세조는 침상에 기대어 앉아 마지막 교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붓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는 아들 예종을 불러 옥좌를 넘겨준다는 명을 내립니다. 종이 위로 먹물이 번져나갑니다. 그는 붓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1468년 세조의 숨이 멈춥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다 꺼집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교하게 짜인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이 남습니다. 관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국 각지의 행정망은 그의 명령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 아래에는 핏자국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김종서의 집에서 시작된 칼날의 기억, 단종의 눈물, 그리고 사육신의 처형이 역사라는 이름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세조가 쌓아올린 강력한 왕권은 후대까지 이어지지만 그 권력의 뿌리는 피로 쓴 잔혹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조의 시대는 끝났으나 그가 남긴 역사의 무게는 여전히 조선의 땅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강력한 군주로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피해 숙청을 자행한 통치자로 기억합니다. 세조가 남긴 것은 질서와 공포, 그 양면의 유산입니다.